안녕하세요. 이웃집 작가님의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사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중요한 주제인데요. 바로 카메라의 측광 모드 그리고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왜 이렇게 사진이 밝게 나오지? 혹은 왜 이렇게 또 어둡게 찍힐까? 라는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은 카메라가 빛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조절해야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캐논, 니콘, 소니, 후지필름 같은 브랜드별 특징부터 어두운 실내나 아주 맑은 날, 야외에서의 인물 촬영 같은 까다로운 환경에서의 꿀팁과 히스토그램을 활용한 고급 기술까지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카메라를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면서 여러분의 사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카메라를 옆에 두시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간단한 순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카메라의 측광 모드가 뭔지, 그리고 캐논, 니콘, 소니, 후지필름까지 카메라 브랜드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완벽한 노출을 얻기 위해 꼭 사용해야 하는 노출 보정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노출 보정은 이전에 저희가 촬영 모드 세션 1이었어요. 촬영 모드 관련된 설명 파트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여기가 되려나요? 카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고 오시면 오늘 내용 이해하시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히스토그램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서 노출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카메라에서는 정말 작게 표시되는 그래프지만 이 작은 그래프가 어떻게 사진의 품질을 바꿀 수 있는지 이전보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이 찍고자 하는 장면의 밝기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걸 측광이라고 합니다. 단어 그대로 빛의 밝기, 양을 측정한다는 뜻인데요. 이 측광이라는 기능이 사진 노출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광 모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먼저 다분할 측광이 있습니다. 다분할 측광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카메라가 전체 화면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해서 평균적인 노출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촬영하고자 하는 장면을 하나의 장면으로만 보지만 카메라는 그 장면을 수백 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각각의 노출을 측정하고 그것들을 평균 내서 최적의 밝기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다분할 측광은 화면 전체를 여러 개로 쪼개서 단순하게 그 노출의 평균을 내는 방식이었는데요. 최근 카메라의 기본값은 전통적인 그런 다분할 측광의 색상 정보, 그리고 거리 정보, 거기에 구도까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지능형 측광 모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브랜드들은 평가 측광, 매트릭스 측광 또는 멀티 측광이라는 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이 측광 모드를 기본 모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앙 중점 평균 측광입니다. 장면 전체의 노출을 측정하긴 하지만 화면 중앙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방식입니다. 필름 카메라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던 방식인데요. 피사체가 화면 중앙에 있을 때 정확한 노출을 얻는 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3분할 구도나 황금 비율 같은 다양한 구도를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활용하는 경우가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에서 인물을 중앙에 배치해서 촬영을 하거나 대칭 구도를 활용할 때는 여전히 아주 효과적인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물을 중앙에 배치해서 화면 구도를 설정하시거나 화면 중앙에 중심 피사체를 배치하고 대칭 구도를 만드는 제품 사진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아주 깔끔한 노출을 원하신다면 그런 때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팟 측광입니다. 스팟 측광은 말 그대로 화면의 아주 일부분을 기준으로 노출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콘서트나 역광 상황에서는 굳이 화면 전체의 노출을 계산하고 그걸 평균 낼 필요는 없잖아요. 중심 피사체가 화면의 일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아주 많을 테니까요. 그럴 때 활용하면 노출 실패를 줄이는데 확실한 도움이 되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측광 모드 중에 가장 범용적인 측광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다분할 측광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마다 그 이름과 작동 방식이 조금씩은 다른 점이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캐논은 평가 측광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매뉴얼을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광의 피사체에도 적합한 일반적인 측광 모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장면에 맞게 노출을 자동으로 조정한다라고 설명할 만큼 가장 범용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노출을 얻을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범용적인 측광 모드인 만큼 전천후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니콘은요, 멀티 패턴 측광이라고 부릅니다. 멀티 패턴 측광은 캐논의 평가 측광과 비슷하지만 색상 정보와 거리, 구도까지 함께 분석해서 좀 더 정교한 결과를 내는 걸로 유저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니콘 카메라가 다큐멘터리나 자연사진 또는 풍경사진 이런 곳에 많이 선호되는 이유가 아마 이런 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니는 다분할 측광 혹은 멀티 측광이라고 부릅니다. 소니의 과거 DSLR이나 DSLT 초기 모델들은 다분할 측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미러리스들은 거의 다 멀티 측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별 용어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얼굴 인식과 연계된 얼굴 우선 측광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인물 사진에서 카메라가 피사체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노출이 얼굴에 최적화되도록 작동한다는 점이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요. 카메라 매뉴얼에서도 이렇게 따로 언급할 만큼 유용한 기능이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 사진 찍을 때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후지필름은 멀티 측광이라고 부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다른 브랜드들과 유사한데요. 사용자 매뉴얼에서도 구도, 색감, 밝기 분포를 분석해서 노출을 결정하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권장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사실 측광 모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셔서 온라인에서도요, 이 측광 모드에 대한 검색량이 제법 많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촬영 현장이나 실습 과정에서도 초보분들이 꽤 많이 애를 먹는 요소이긴 합니다. 이럴 때 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리는데요. 바로 다분할 측광 모드와 노출 보정의 조합입니다. 노출 보정이 어떤 건지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측광 모드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 혹은 카메라의 노출이 여러분의 의도와 다른 상황을 해결해주는 기능, 바로 노출 보정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밭에서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눈밭에서 사진을 찍으면요, 카메라는 이 하얀 눈을 너무 밝은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사진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있죠. 어두운 실내에서 사진을 찍어 보면요, 사진은 과도하게 밝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게 바로 노출 보정 기능입니다. 노출 보정 기능은요, 유저가 카메라한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을 네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밝게 찍어줘, 혹은 조금 더 어둡게 찍어줘,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출 보정은 EV라는 단위로 조정을 하는데요. 플러스 1 EV는 빛의 양을 2배로 조정해서 사진을 밝게 만든다는 걸 의미하고요. 마이너스 1 EV는 빛의 양을 2분의 1로 조정해서 어둡게 만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2배 혹은 2분의 1배라고 하니까 갑자기 어렵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사진의 밝기가 눈에 띄게 변하는 정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좀 오래 찍으신 분들이 한 스탑 좀 낮춰봐, 혹은 두 스탑 조금 더 올려봐, 이렇게 스탑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 스탑이란 단어가 1EV 값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출 보정은요, 카메라의 촬영 모드에 따라서 셔터 속도나 ISO 혹은 조리개 값이 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조리개 우선 모드를 사용 중이시라면 카메라는 셔터 속도를 바꿔서 노출 보정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셔터 우선 모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카메라는 조리개 값을 바꿔서 노출 보정 값을 맞춰주는 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잠깐 설명한 대로 스키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찍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출 보정 없이 사진을 찍었다면 아마 스키장은 회색에 가깝도록 어둡게 찍혔을 거고요. 동시에 스키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꽤나 어둡게 나왔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출 보정을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 정도 해야 사람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스키장도 원래의 눈의 색깔처럼 하얀색으로 살아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촛불이 켜진 어두운 실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당이나 법당 같은 곳들 가면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놓곤 하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그냥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어떻게 찍혔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 여러분이 눈으로 봤던 어둑어둑한 분위기에서 촛불이 밝게 빛나는 그런 분위기가 잘 살아있는 사진보다는 전체적으로 너무 밝아서 현장의 분위기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사진을 얻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출 보정을 -1이나 -2로 조정해서 카메라가 어두운 공간을 억지로 밝게 찍지 않도록 지시해줘야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원래 밝은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밝게 찍고 싶으실 때는 플러스로 노출 보정을 하시고, 원래 어두운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어둡게 찍고 싶을 땐 마이너스 방향으로 노출 보정을 하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출 보정 버튼은요, 대부분의 카메라에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손에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나 검지손가락이 닿는 위치에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함께 표시된 버튼이 노출 보정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LCD 화면에 노출 인디케이터가 표시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휠이나 다이얼을 돌리시면 원하는 만큼 노출 보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혹 노출 보정 버튼이 따로 없는 카메라도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 메뉴에서만 조작이 가능하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메뉴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찍어보는 연습을 해 보실 건데요. 카메라를 들고 창밖의 풍경이나 가족의 얼굴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다분할 측광을 이용해서 한번 촬영해 보시고, 같은 장면을 스팟 측광을 이용해서도 한번 찍어 보세요. 그리고 노출 보정도 -3EV 값부터 +3EV 값까지 단계별로 변화를 줘서 촬영해 보시면 사진의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측광 모드 설정은 카메라 메뉴에서 측광 혹은 측광 모드라고 표시된 메뉴를 찾으시면 되고요. 노출 보정은 굳이 메뉴로 들어가지 않으시더라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측광 모드는 브랜드별 다분할 측광 모드를 조정하시고요. 노출 보정 기능 이용해서 -3부터 +3까지 밝기를 다르게 조정해서 사진을 찍어 보시면 노출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걸 바로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후반 작업이 필요 없을 만큼 정밀한 노출 조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히스토그램을 꼭 활용해 보셔야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촬영 후에 LCD 화면을 통해서 곧바로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지만, LCD 화질은 브랜드마다 혹은 카메라 모델마다 정말 천차만별이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야외에서는 더더욱 제대로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고 계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히스토그램은 사진의 밝기 분포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왼쪽은 해당 장면의 어두운 영역을 표시하고요. 오른쪽은 밝은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사진의 중간 톤을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스토그램은 보통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사진 재생 모드로 들어가셔서요, DISP, 디스플레이 버튼이죠, 혹은 정보 표시 버튼, 인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버튼들을 누르시다 보면 히스토그램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회색 히스토그램과 RGB 히스토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색 히스토그램은 사진의 전체 밝기 정보만 보여줍니다. LCD 화면을 제대로 보기 힘든 야외에서 사진의 전반적인 밝기를 판단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에 히스토그램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사진에 어두운 영역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둡게 촬영한 장면이라면 문제는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진이 너무 어둡게 찍혀 있으니까 노출 보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히스토그램이 오른쪽에 몰려 있다면 과노출 상황입니다. 즉 사진이 너무 밝은 상태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RGB 히스토그램은 빨강, 초록, 파랑 각 색상 채널의 밝기 분포를 따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건 색감이 중요한 사진 촬영에서는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저의 경우는요, 실내 스튜디오에서 사진 작업을 할 때 보통 광고 촬영이겠죠? 그런 때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 채널이 오른쪽 끝에 몰려 있다면 그 붉은색의 디테일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1 EV 값으로 설정해서 노출 보정이겠죠? 색감을 조금 살리는 방향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 히스토그램의 이상적인 형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히스토그램은 여러분들이 의도한 촬영 설정에 따라서 그 값을 표시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보기는 어렵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는 장면을 어떻게 담아내고 싶은지 그 의도가 분명할수록 사진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하곤 합니다. 좋은 사진을 많이 보면서 보는 눈을 키우고 또 직접 촬영해보는 경험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히스토그램에서 주의하실 건 클리핑이라는 상태입니다. 히스토그램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걸 넘어서 한쪽 끝부분이 마치 칼로 자른 것처럼 싹둑 잘려있는 형태로 표시되면요, 사진에서는 완전한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표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의도한 바라면요, 문제는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다면 후반 작업에서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메라의 측각 모드와 노출, 그리고 히스토그램까지 사진의 밝기를 다루는 핵심 기술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측각 모드는 노출의 기준점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노출 보정은 카메라의 판단을 여러분의 의도에 맞게 교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스토그램은 그 결과물을 그래프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단계 라고 설명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카메라 들고 꼭 밖으로 나가셔서 오늘 배운 측각 모드와 노출 보정을 직접 테스트 해보시면 참 좋겠네요. 이유집 작가님은 앞으로도 카메라 활용과 노하우, 사진을 취미로 즐기거나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사진과 영상 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즐거운 사진 생활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